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개정의 핵심은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의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요? 개정을 찬성하는 여당 쪽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는 높지만 언론의 신뢰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면서 가짜뉴스의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언론중재위 등 여러 보호 제도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가짜뉴스로 인해 입은 피해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당은 물론 국제언론인협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가짜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냐입니다. 뉴스의 가짜,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모호하기 때문에 결국 이 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사 고충처리반, 명예훼손죄 고소, 민사소송을 비롯 최근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자율적으로 가짜뉴스를 거르고 있고 팩트체크가 이루어지는 등 이미 많은 가짜뉴스에 대한 구제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언론재갈법은 뭐예요? 언론중재법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데요.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축소 내지 상실하게 하는 언론재갈법이라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재갈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이 법은 2022년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실시되는 대선과도 관련이 없고 집권 연장용 입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반대 측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입에 재갈을 물린 언론의 정부 비판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서서히 차기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결국 완벽한 독재가 완성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